오늘은 서구 사회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 문제와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 그렇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정부가 이번 사태의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병원과 항공사 등 기반 산업 부문에 대해 국유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 부담을 줄이고 효율화를 추구했던 민영화가 기반 산업의 공공성을 무너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그 적나라한 피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16일 개인 병원을 비롯해 모든 영리, 비영리 민간 병원을 일시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료진과 의료, 의약품 제조사들도 정부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는 17일 이번 사태에서 성취를 보여준 쿠바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언급하면서 스페인이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해 모든 병원을 국유화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은 어떨까요? 빌 더 브라지오 뉴욕시장도 지난 15일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테스트 제품과 산소호흡기 부족 실태를 꼬집으면서 의료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공장이나 산업은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BBC는 지난 13일 미국에서 2,700만 명이 병원도 찾지 못한 채 죽어갈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 미비와 비싼 의료 체계 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커츠는 지난달 28일 보도에서 가빈 야메이 듀크대 교수를 인용해 미국의 이번 사태 해결의 큰 걸림돌은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의료 서비스를 시장에 맡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시장에 맡긴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으면 의사와 단 몇 분만 상담을 해도 수십만 원의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권에서 불법 이민자 중 상당수는 아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바마 케어 이후에도 미국 인구 3억 2,720만 명 중 2,75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BBC는 이들 대부분이 살아생전 한 번도 병원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의료비가 비싸다 보니 미국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병이 걸려도 합리적인 대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입원의 테스트를 받으려면 최소 100만 원이 듭니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때에도 막대한 돈을 내야 합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하와이에 사는 한 가족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앰뷸런스를 이용했더니 일주일 뒤 3천만 원의 청구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고 병에 걸려도 걸렸다고 호소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의 미국입니다. 국민 건강을 시장에 맡긴 대가는 이처럼 혹독합니다. 우리가 더 치열하게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의료 체계와 의료보험은 또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도록 선구자적인 노력을 하신 분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철 선생이 있습니다. 최규철 선생은 1960년대 당시 농업과 교육 분야의 선진국인 덴마크로 유학을 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쉽게 돈을 융통해서 쓰고 병원비 걱정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과 의료보험조합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평생을 거의 성자처럼 사신 분으로 바보의사, 한국의 수바이처럼 불리는 장기려 박사입니다. 의사 장기려 박사는 가난한 환자의 치료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내주고 입원비 낼 여력이 없는 환자를 몰래 병원에서 도망치게 해준 바보였습니다. 이 두 분이 1968년 2월에 부산의 한 모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후 자료 수집으로부터 조합 설립에 대한 논의를 거쳐 청십자라는 명칭을 택했습니다. 초창기 부산 시내 종교단체로 시작하여 나중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 5월 13일 723명의 회원으로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이 태동되었습니다. 이 청십자 조합은 정부가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기 10년 전에 이루어진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 기구였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실천 사상은 사회적 평등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타적 생활 방식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에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토대로 한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조금 양보하고 다소간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가 다같이 잘 살아보자는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정신이 청십자 조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빈곤의 여러 원인 가운데 서로 힘을 모아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자는 것이 청십자 운동이었습니다. 청십자 조합은 질병의 퇴치와 빈곤 예방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빈곤 계층을 위한 청십자의 노력은 청십자 사회복지회를 통하여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최규철 선생은 이 조합을 만드는 10월에 자동차 사고로 전신의 50%가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후 30여 차례의 수술을 통해 ET 할아버지로 태어났습니다. 이때 장기래 박사는 사람의 생명은 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곁에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의리와 사랑으로 최규철 선생은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굳은 의지로 당시 모두가 반대하고 냉대하는 청십자 의료 협동조합을 펼쳤습니다. 특히나 화상으로 인한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였습니다. 지금은 모두 당연하게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당시 일반인에게는 매달 내야 하는 비용 부담과 병원과 의사에게는 사회적 인식이 없었던 때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손을 들어 거부했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규철 선생의 굳은 의지로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죽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차가웠던 시선을 녹이면서 오늘날 한국의 의료보험의 기초를 만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세계 최고의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 대통령도 못 만든 한국식 의료보험은 이렇게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타적 사랑으로 가슴 가득했던 장기래 박사와 최규철 선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후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은 정부의 제도하에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규철 선생과 장기래 박사가 그 초석을 마련해준 것을 아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세계에 많은 위인과 성인이 있었지만 이분들만큼 가슴을 울리는 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철학과 정신문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고 빛이 날 것입니다. 그동안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인정받지 못했을 뿐 사실 그 내면은 세계를 이끌어 갈 만한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 트렌드 연구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